127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저는 이게 오온과 오치원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게 아닌가 했더니 같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그 아닌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아경에서 무아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다. 무엇이 오치온이 내가 아니다. 그 취가 취한다 할 때 예, 취한다 하는 건데 그게 집착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집착할 취로 보기도 해요. 예. 그 오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러고 오는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타고난 예, 거. 그러니까 예, 타고난 예, 거. 그게 이제 그래. 분들 뭐 사실 우리가 이걸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초전법륜경도 지금 두 번째고 다 지금 우리 월요팀, 화요팀, 수요팀이 이게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 네, 네 가지 경 다 끝나고 또 새로 들어가요. 네, 새로 들어가면서 이제 저 수요팀은 수러 편을 새로 들어가기 전에 수러, 지금 아까 용어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러만 해놓은 게 저 뒤에 있거든요. 네. 수러만도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그 용어 개념,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수러만 읽어보시라고도 제가 했거든요. 그게 179페이지서부터 199페이지까지가 수러 편이에요. 그래서 양극단, 탐욕의 길, 금욕의 길, 중도, 담마, 아리야, 두카, 요소의 진리는 뭔지, 관념의 진리, 붓다의 진리,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인 진리, 괴로움이 사라짐의 진리, 뭐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이끄는 그 길의 진리, 까마, 루빠, 아루빠, 아니짜, 아났다, 바른함, 바른 생각, 바른 말, 이렇게 아무튼 우리 요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쓰고 있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이제 풀이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겸해서 읽어보시면 그때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179페이지. 179페이지에서부터 199페이지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생이라는 말, 사두라는 말, 윤회, 6가지 큰 악업은 뭔지, 꼭두각시는 뭔지,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메따, 까루나, 무디따, 수카, 우페카론 말인데 요것도 뜻이 다 들어있고 수다원에서부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것도 들어있고 나이가 들수록 단기 기억이 짧아진대요. 그리고 장기 기억만 남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그래서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장기 기억에 아주 집착된 것만 남아 있어서 그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녹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굳지 않도록 책을 자꾸 봐야 되고 제일 새로운 걱정이에요. 거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뇌과학으로 보면은. 다른 표정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게 중요해요.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나오는 거기 얼굴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예. 마음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이라는 말을 얼굴. 쓰잖아요. 예, 예. 얼굴이라는 말은 정신, 꼴. 그 정신의 꼴이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184페이지 보면 네. 팔정도를 하나하나 설명한 게 있어요. 네, 바른함, 바른 생각, 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힘씀,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8정도예요. 네. 8가지가.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개, 정, 해 이렇게 또 3학으로 나누어 놔요. 카테고리를 분리해 놔요. 그래서 개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할 것들을 묶어 놓은 거고 3가지를. 그 다음에 정, 이거는 바른 노력, 알아차림, 마음가짐. 이렇게
어떤 고정되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해, 그거는 바른 암, 바른 생각,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놔서 이제 그냥 한마디로 하면 개정해, 삼학이야, 이렇게 팔정도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봐. 정자가 예, 안정되다, 안정되다, 고정되다 할 때, 이정자? 간머리 밑에? 예. 그 정자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옮겼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를 바른 집중으로 풀이를 하고 바른 집중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집중이란 수행할 때 어느 한 대상에 꽂히지 말라 이게. 예, 몰입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대상에 몰입돼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집착돼 있거나 안전하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이 이제 이거는 계율할 때 꼭 지켜야 할 거. 아까 우리가 늘 지니고 행합시다에서 맨 앞에 5가지 불자 5개가 있어요. 살아있는 목숨을 우리가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뺏거나 훔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흐려있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했잖아요. 그게 불자 5개예요. 그 불자 5개는 사실 불자들만 지켜야 될 그 덕목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생각으로 지키는 건가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행동에 따라야죠. 해서 몸을 배이게끔.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정명이라고 하면서 바른 생계로 또는 바른 직업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을 바른 직업으로 옮긴다고요? 그러면은 저 위에 바른 행동하고 거의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직업은 정으로. 몸으로 쓰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세상이 움직여지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이나 손으로 이게 옮겨지는 것이 직업인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생각 하나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거는 결국 손이 해야 돼요. 타자를 치던 연필로 쓰든 그죠?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직업의 생계로 다 나타나는 것인데 행동, 정업도 바른 직업으로 풀고 또 정명도 바른 생계로 풀어요. 그래서 바른 직업이 있는데 또 바른 생계는 뭔데? 그러면은 무기 팔지 않고 뭐 인신매매하지 않고 술 팔지 않고 뭐 이런 거 뭐 도축하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바른 생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돼. 모순이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술록에서 철분을 얻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병이 걸려 죽어요. 바닷가에 살고 저기 해상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냥 육지에 이게 보통 평범한 나라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도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불자가 될 수 없나요?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면 안 돼요. 그것도 도수가 높은. 왜냐하면 체온을 높여주는 잠깐의 어떤 응급 약처럼 쓰는 게 술이거든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불자가 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붓다의 가르침은 다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겹치잖아요. 마음 의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의협은 그냥 하나 그냥 미리 그냥 설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삼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의협은 아예 설정돼 있지 않아요. 일반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개라고 옮겨놓고 나서도 의협은 없어요. 따로 떼어놓고 딱 몫이 지어져서 없어요. 왜냐면 바른 생계로 옮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의협으로 딱 옮겼을 때는 바른 표정으로 이게 생명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명자를 쓴 거예요. 그 한문으로 옮길 때. 이 목숨 명자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숨은 어디서 와요? 마음인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몸은 안 움직여요. 식물인간, 죽은 사람.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식물인간 또는 송장이라고 하지. 시체라고 하지. 그런데 또 몸은 없는데 마음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죠. 예, 귀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 하면 정신과 몸뚱이가, 그러니까 이 마음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 생명을 명자로 옮겼지만 빨리어에서는 생명. 초전법륜에서 이미 정업을 설명할 때 이 팔정도를 설명한 게 또 있어요. 또 그 앞으로 한번 또 가보자고요. 40페이지 가보면 빨리어로는 삼마 아지와인 정명. 아지와는 생계나 직업 말고도 생활, 살림, 삶, 목숨이라는 뜻이 있어서 한자로는 목숨명을 썼다. 그래서 아지와는 우리말로 하는 기운이 된다. 그 기운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얼굴로 나타나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걸 빨리 읽잖아요. 가족들은 더 빨리 읽고 하다못해 남이라 할지라도 어떤 표정이 막 진땀을 흘리고 있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막 즐거워하거나 아파하는 걸 우리가 뭘로 보고 알아요? 얼굴 보고 알죠. 네, 얼굴 표정, 보고 알잖아요. 얼굴 표정 보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업으로 이거를 옮기면 똑 떨어져요. 신구의 삼업. 개. 신구의. 예. 그러니까 바른 말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업. 정업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업. 바른 표정은 마음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업.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왜? 웃지 않으면은. 마음이 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웃지 않으니까 보면 웃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무뚝뚝한 거라고 나는 말을 했는데 그냥 내가 웃지 않으니까 그냥 무뚝뚝해 보이는 걸 거야 했지만 무뚝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화난 것처럼 보여요. 사회에 불만이 많았을 때였거든. 온갖 것들이 다 불만이었어요. 그 지금도 보세요. 여기 주변 사람들 옆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떤가. 그럼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웃지 않고 있구나. 뭔가 많이 불만이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사제들한테 그때는 이 단말을 알기 전이었는데 사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산에 막 들어가서 살을 때였거든요. 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의 문제로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게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내 책임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막 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무겁게 느껴지고 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보면은 맨날 탐진치 이것만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 조급증에 막 욕심 빨리 이거를 탐진치를 없애고 싶은 욕심만 막 가득해 있고 뜻대로 안 되니까 성냄의 에너지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만 딱 하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말 섞을 일도 없는데 내가 뭐 처음 보는 사람 아무리 사제라고 하지만 뭐 말할 일이 있나 책이나 보고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지났어, 몇 달 지났어. 차를 내보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있나? 그래서 산에서 살았던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에 가서 처음 만난 일을 할미꽃 얘기를 했어요. 봄에 포행을 하다가 할미꽃을 만났는데 요즘에는 산에서 할미꽃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 할미꽃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욕심에 그 할미꽃을 법당 앞으로 옮기고 싶었다. 그래서 산책하다 말고 꼬챙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 할미꽃을 캐는 거예요. 할미꽃이 직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고든 뿌리예요. 오. 할미꽃은 뿌리가 조그맣게 그러니까 짧지. 꽃을 핀 건 요만한데 뿌리는 몇 배가 길은데 막 돌 틈에도 막 그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꼬챙이로 이게 안 캐지는 거야. 그래서 뿌리는 이 몸에 한 3배 정도를 캐고 이 정도면 살겠지 하고는 그냥 결국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법당 앞에 와서 심었어. 물을 주고 막 심었는데 한나절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일어나고 그 꼬부란지 이 매갈이 없는 채로 안 일어나고 이게 물 주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제가 죽었어요? 아니요 제가 할미꽃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큰 마음이 기운이시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할미꽃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울먹이면서 그 할미꽃 앞에서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사제들 앞에 했더니 어느 사제가 뻔히 쳐다보더니 스님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나 되게 여려요. 이랬더니 스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모든 게 막 완벽해 보이고 그리고 나니까 또 어떤 사제는 진짜 스님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갖고 자기가 말을 못 붙였대. 그 얘기 듣고 제가 여기 머리 띵 맞은 거 같은 거예요. 할미꽃은 한 거의 열흘 넘어서 보름 다 돼서 일어났어요. 결국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몸살을 그렇게 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면서 저한테는 그 얘기보다 이 사제들의 반응이 깨우침을 준 거예요.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냥 무조건 마음에 거울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다. 일을 뭐 호미질을 하던 뭐 청소를 하던 뭐를 불을 떼던 뭐 산책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마음이 웃고 있니 안 웃고 있니를 자꾸 스스로한테 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틈틈이 순간순간 이게 될 때마다. 그게 사실 나 혼자 터득한 알아차림이었어요. 근데 스님 또 때로는 마음이 막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알아주고
예, 그런다고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예. 그 뜻이 아니고 그건 이제 그거는 아는데 마음이 또 웃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신경 쓸 일 있는데 내가 마음 웃으면서 뭐 신경 쓰면 됐지. 웃으면서 신경 쓰면 되지. 찡그리고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너 짜증났구나 이러고 아이고 왜 그랬어. 너 짜증내고 있구나. 야, 뭐 그거 갖고 짜증내니? 예,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몇 년 하다가 미얀마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 친구가 걔가 항상 이렇게 화난 얼굴이었어. 그럴 나이잖아. 20살짜리가 뭐 수행자도 아니고 수행자도 모르는데 막 나하고 또는 얘가 외국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 내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전화 요금이 거기는 공중전화가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그 마을에 왜 집에 저기 잘 사는 집에만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 받으러 오세요 막 그러면은 막 달려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듯이 미얀마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그 큰 길가에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에 이렇게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거기다 걸어놔.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할 테니 불러주세요. 이러면은 심부름하는 애가 이제 막 와갖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그 수행처에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이제 가끔 오는 거죠. 그러면 현지 사람들한테는 20원 받을 거를 얘한테는 100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뻔히 아는데 현지 사람들한테 얼마 받는 걸 아는데 자기한테는 100원을 받으니 억울하고 막 분한 거지. 어떤 데는 화가 나는 거지. 돈도 없는데.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오는 거야. 이제 막 화를 내고 오고 또 많이 그 같이 같은 절에 있는 막 저기들도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얘는 이제 화를 내는 거야. 그럼 그 화내는 얼굴 벌써 발소리가 달라. 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야,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스님은 항상 부드럽고 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는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나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우리 사제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다. 물론 100%가 안 된다. 지금도 깜빡깜빡 놓칠 때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너가 그렇게 느꼈다라면 내가 많이 그래도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이 웃지 않으면 표정이 이렇게 돼. 이제 이러면서 이것도 연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있잖아. 너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화난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그렇게 여길지 몰라. 이러니까 이 친구도 좀 이제 받아들여갖고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지고는 그래서 뭐 지금 보신 분들은 잘 웃는다고 보잖아요. 그 친구도.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구도. 연습하면 되기는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동맥이 발달돼 있어요. 여자분들보다. 관상학으로 보면 동맥이 여기가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분들 대부분이 거의 그래요. 한 8, 90%가 그래요. 이렇게 입꼬리가 더 무뚝뚝해 보이지. 예, 예. 여자들은 인맥이 예, 인상을 피세요. 여자분들은 관상학으로 보면 인맥이 발달돼갖고 살짝 웃는 상이. 근데 나는 예전에는 동맥이 나도 발달돼 있는 거였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회에 불만이 많고, 예, 그 좀 부정 마인드가 많아요. 예, 그래서 말도 무뚝뚝하게 나가고, 마음이 그러니까. 뭐 어쩌자면은 자꾸 시비 걸려는 것처럼 나가고. 이게 다 마음의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표정, 이 산마 아지와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표정.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마음이 난 그냥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쉽게 쓰고 흔하게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쓰는 말이 또 그 말이거든요. 그 경우가 오치온인 상태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진리를 알고 나면 뭐가 되냐면 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잖아요. 내 상태가 오치오는 상태가 아 많구나. 내가 아닌 경우가 많구나. 욕심과 성냄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아는데 나만 그럴까? 공부를 지금 이 단말을 조금이라도 아는 나도 이런데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내 형제지만 내 친구지만 내 동료지만 이 사람들은 단말 다 짜도 몰라. 이 사람들은 100% 이렇게 살겠구나. 그쵸. 100% 살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이치가 이제 거기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컥벌컥 화를 안 내게 돼요. 왜? 아이고 저기 끌려가 있구나. 저 탐진체 저기 끌려간 상태구나 지금. 그래서 하고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니까 화가 안 나고. 심연호기기 배워도 끌려가는데 그분들은 안 하나도 배운 사람은 배우는데 그죠.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대로 예. 사는 거죠. 그대로. 자동이야 자동. 왜냐 업식이 그렇게 굳고 있으니까. 음.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님 말이에요. 네. 그 표정에- 그런데 하면은 겁나. 아니 실제로 예. 스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얼굴이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관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관상은 근거 있다고. 네. 그런데 그 아주 표정도 밝고 온화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러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속 주변은 전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위선인데 예. 철저히 자기를 감추는 뭐 그야말로 그 신비할 정도로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붓다께서는 업을 보라고 했어요. 그 업이 의업만 봐서도 안 되고 구업만 봐서도 안 되고 친업만 봐서도 안 되고 친구의 업을 봐라. 상대방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욕망의 세상의 사람들은 흔히 뭐를 보냐면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어디 메이크업, 어떤 브랜드를 입었나, 어떤 차를 끌고 다니나, 어떤 집에서 사나, 학교는 무슨 학교를 나왔나, 고향은 어디냐, 어떤 직장에 다니냐,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붓다께서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보라고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신구의 업을 보라고 그랬어요. 업을 보라는 거예요. 업의 진리거든요. 붓다의 진리는. 그 업은 표정을 아무리 이쁘게 부드럽게 잘하지만 그 사람의 삶, 이 몸으로 입으로 짓고 사는 삶, 그 삶은 전혀 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욕심만을 챙기고 진짜 앞에서는 막 이러는데 뒤에서는 진짜 막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법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나를 만났을 땐 되게 친절해. 상냥해.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종업원, 택배기사,
또는 막노동하는 사람 또는 어린 사람 뭐 이렇게 좀 험한 일 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냐를 보라고 그래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정말.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부다의 말씀하고도 맞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생명의 존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을 미워하거나 업을 싫어해야지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죠. 생명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업을 보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를 정말 친구의 업도 한결같고 진짜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약자를 보던 하다못해 요런 근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나 개한테 반려견한테는 잘해. 그러는데 또 뭐 이렇게 뭐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막 정말 사회의 어떤 약자는 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볼 줄 알아요. 그런 사람도 그러는데 저런 미물도 그러는구나. 이런 게 한결같다라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해도 되는 거예요. 잘 입은 사람이나 못 입은 사람이나 따지지 않고. 그 조선시대 때 또 그 유명한 스님, 우리나라 스님 얘긴데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가는데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가신 거예요. 누덕누덕 기운 옷을. 그러니까 문지기가 내쫓아요. 함부로 어디 여기를 들어오냐고. 못 들어갔어. 옷을 잘 입고 가셨어. 그 다음에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 차려놓은 데서 음식을 주면 다 옷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청하는 사람이 당황하겠죠. 아니 대사께서는 왜 드시지 않고 옷에다 자꾸 그렇게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옷 덕분에 들어왔으니 옷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다 그런 일화도 있듯이 우리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저 구찌 입었네. 디올 입었네. 벤츠 탔네. 그러면은 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경차는 발렛을 안 해준다면서요. 좋은 차 왔을 때만 그런다면서요. 옛날에 제가 산에 살을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 회장님 소리 듣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차를 항상 막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빈 깡통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처사님은 이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닐 게 아니라 차는 좀 저기 한 거 하더라도 좀 내실을 다지는 게 진짜 사업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래처를 가는데 좋은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계약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차를 렌트를 해서라도 그게 지금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부다께서는 그런 겉모습, 물질의 것을 보지 말고 업을 봐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또는 아무리 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일지라도 내 앞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는 뭐 좀 이 개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친하지는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일부러 만나지는 않아요, 저는. 본심은 그게 아닌데 네. 굉장히 좀 까칠해 보이고 네, 말 붙이기 힘들고 네, 깐깐해 보이고 네, 늘 보면 뭐 어디 성질난 사람처럼 괜히 건드렸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내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반대죠, 완전히. 겉으로는 아주 뭐 누구하고도 친화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남한테 뭐 그 상처 주는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본 저거는 완전히 아까 뭐 얘기했듯이 밑에 사람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송불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말 붙이기가 어디 찬바람이 쌩쌩 도는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있고 그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표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까칠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고 뭘 하나 주더라도 그냥 툭 오다 주었어 하는 식으로 그러고 겉으로는 막 퉁박스러운데 뒤로는 따뜻하게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이런 사람을 츤데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7가지 돈 안 들고 하는 보시 가운데 화안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애어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화안시는 정말 이렇게 환한 얼굴, 부드러운 말, 애어시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 또한 보시고 베푼다는 거죠. 화안시는 늘 평화로운 편안한 얼굴 하는 거.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건 저런 거건 우리가 오온과 오추온, 오불추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면은 130페이지에 오온과 오추온은 아주 달라요. 네, 그래서 아나따는 그 비야, 내가 아닌데 아니자는 무상이라고 우리가 해요. 아나따는 무아, 아니자는 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상을 우리는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자연이 변해가는 것도 무상이라고 알고 있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는 것도 무상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아이고 인생 무상이라더니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러서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상은 그게 아니에요.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뭐가 망가졌냐? 업이 망가진 상태. 왜 업이 망가졌어? 탐진치 때문에. 그러니까 썩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상태는 망가진 상태. 그걸 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업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담마에서는 오로지 업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물질의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분리를 하셔야 돼요. 철학으로 보는 거는 이제 물질의 것도 들어가요. 우리 저번에 왜 철학으로 보는 불교, 철학으로 보는 불교, 종교로 보는 불교, 삶으로 보는 불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 무상이요 하는 거는 철학의 관점일 경우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로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신구의 이 업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업을 갖고 이게 나다 나가 아니다 망가졌다 망가지지 않았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니짜냐 아니짜냐 아따냐 안 아따냐. 보통 그냥 철학적인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네. 이런 거 있어요. 계절도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아이고 이제 낙엽이 지네. 그러면 누가 다치죠. 무상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사람도 무상으로 봐가지고 연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세포가 하루에도 순간에도 몇백 개가 나고 죽고 하는데 뭘 너라고 할 거야. 그래서 무아야, 그래서 무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 업을 갖고 본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업이 망가진 상태가 무상, 아니자예요. 그래서 이 아나따, 아니자는 어쨌든
내가 아닌데 그러면 오치온 짓을 안 하면 오온이 되는 건가요? 타고날 때처럼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태어날 때에 우리 몸과 마음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에 오온 하면 색수상 행식인데 태어날 때의 몸뚱이는 그 색은 기저귀 차고 아주 보들보들하고 쬐끄만하고 바둑바둑거리는 몸뚱이였단 말이죠.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앙증맞고. 아가들은 너무 예뻐. 그 상태로 못 돌아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수상행식도 못 돌아가요. 그때로.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오치오온이 안 되게 하는 거는 그때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온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불취온. 예, 오치온이 아닌 것이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치온이 아닌 상태. 예, 사람인 상태. 그래서 여기 131페이지 그 표에 보면 오온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 생명체의 몸과 마음이고요. 오치오는 번뇌에 놀아나 잘못된 짓을 하는 몸과 마음이고요. 오불치오는 번뇌에 놀아나지 않는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32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숨은 가래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왜 이 자꾸 우리가 안 왔다가 되고 안 있자가 되는지, 그거는 아까 그 취를 일으키는 그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목마름, 숨은 가래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도 중독돼 있고 행위도 중독돼 있어요. 생각이 중독돼 있다라는 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중독은 안 좋은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의 것들. 어떤 업을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지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 중독, 보통 남을 해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자기를 해치는 일 중독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일중독이고. 정말 일 중독에 걸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일 중독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해요. 그래서 일 중독도 우리가 일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그 중독에서 해독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예, 자꾸 알아차림. 내가 지금 일도 욕심으로 하고 있구나. 를 알아차려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 마음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에 꼭 끝내야 돼. 또는 이것만 마주해야 돼. 이 정도는 꼭 벌어야 돼. 이거는 꼭 써야 돼. 라는 것도 사실 누가 정했어요? 다 내가 정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해요. 결국은. 몸이 상하면 마음은 약해져요. 또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이 서로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 결국 망가지고 부스러지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 남은 해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해쳐요. 근데 내가 다 해쳐지고 나면 결국 남한테도 그거는 이로운 일이 못 돼요. 남도 해치는 일이 결국은 돼요. 자기를 해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어찌 보면 자살일 거예요. 아까 우리 불자 5개에서 남을 해치거나 이랬지만 여기에서 그 남 가운데서도 자신은 안 들어갔지만 사실 그건 드문 경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드문 일이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래요. 자살률 1위래요. 이젠 남을 해치지 못하니까 자기를 해치는 거거든요. 이 목마름에 끌려가지 않고 집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을 잘 살고 있는지, 얼굴, 이 마음은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욕심내고 있는지, 성내고 있는지, 성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있는지, 요거를 자꾸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만이 오치혼이 안 되는 길이고 오불치혼이 되는 길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까지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잘 하다가도 맨날 져요. 그 한 방이 더 크더라고. 그러니까요. 꼭 크게 모아놨다 크게 한 방에 그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도 있죠. 저는 사람들이 깐깐하다고 까칠한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그 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면 난 그렇진 않은데. 근데 남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보잖아. 그런데 이제 제 표정 중에 가끔가다 제가 자기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게 제가 이게 고독근시거든요. 오늘 밖에 나가면은 햇빛을 보고 막 눈이 시린 거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간이 여기에 이제 골이 생겼지. 지금도 뭐 자가다 자꾸 이렇게 눈이 져가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바꿔가는 게 그러니까 그때 이 단말을 알았으면 훨씬 더 멋지게 사셨을 건데 부딪힘이 없이. 저도 사실은 난시가 일찍 와가지고 칠판 글씨가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보는 거 맨날. 그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인사를 못해. 아주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난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상찡그리지. 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하지. 그래서 이 안경을 좀 일찍 쓴 편이었는데 또 안경을 쓰니까 안 쓰던 안경을 쓰니까 머리가 아파 또. 그래서 저도 그 이래저래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사회 불만도 많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그 사제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들은 덕분으로 일찌감치 그래도 한 반은 펴고 사는 이런 참, 상황이 됐죠. 스님 상대방한테 소개할 때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바른 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구업이나 상대방의 어떤 악업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는 옛날이 아니지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자기의 또 특히나 흠이 되는 단점이 되는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근데 특이한 게 외국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대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네. 해야지. 그게 솔직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게 저 사람한테는 내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생활 문화랄까? 근데 우리는 체면 또 이교적인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굳어왔는데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가까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보고 몇 달씩 같이 다달이 정기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단점이 이런 불편함이 있으셨구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할 수 있는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